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고, 지수는 약간 빠진 것 같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마이너스 0.59%, 그래서 2405포인트입니다. 2400을 간신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88%, 71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체감 지수로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거래 대금이요 오늘 7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3일 동안 지금 7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줬을 때는 10조를 넘어서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거래 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많이, 활기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4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특히 볼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더블 버텀으로 해서 400포인트 정도, 거의 400포인트가 올랐다가 최근에 근 일주일간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이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요 21선 빨간 선이죠. 이렇게 보시면 장이 빠질 때는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놀았죠. 그러다가 장이 최근에 좋아지면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21선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이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 심리선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놀아야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21선 위에 있어야 또 심리적으로도 투자자들이 매수 마인드를 가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21선 위에서 갈랑갈랑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21선인데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요 21선이요 1370에서 한 80 정도 되는 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 21선이 버티는지, 요 21선 아래로 미끄러지는지, 이거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장이 한 400포인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선 생명선, 이것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깨질지 안 깨질지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21선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만한 그래프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앞에서 끌어왔던 주식 중에 대표 주식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많이들 들어왔었죠. LG에너지솔루션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중에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시장을 가장 앞에서 이렇게 끌고 왔던 주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21선이거든요. 요게. 근데 오늘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림이 적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 밑에 이렇게 21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기를, 추세가 깨지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한 일주일간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또 오늘은 21선, 여기 이제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봤을 때 여기 깨졌다. 아직 종합지수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21선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음봉을 내면서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런 거는 명백하게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SDI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기를, 요 21선이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이렇게 먼저 시장을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삼성전자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21선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21선에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게 미끄러질지 여기서 21선에서 반등을 해줄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삼성전자 그래프는 종합지수하고 똑같이 21선 근처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합지수나 시장을 그동안에 끌어왔던 대표 종목들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식들 그래프만 놓고 보면 한 6대4 정도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는 우리 이 지표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다우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 연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우 지수를 그래프로만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은 아직도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안심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21선 이렇게 강조드렸는데요. 다우를 보게 되면 아직도 21선 위에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21선 위에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21선을 깨면서까지 최악의 상황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추춤하더라도 바닥을 이렇게 벗어난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21선 위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흐름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니케이는 이렇습니다. 0.51%니까 61% 올랐으니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모양이 좋죠. 추세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이 플러스 0.64%. 주춤하다가 다시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요. 우리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상해 지수 0.15%.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죠. 마이너스 1.64%입니다. 홍콩 지수는 좀 모양이 조금 망가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심천 여기는 이제 본토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코스닥하고 비슷한 그런 데인데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았고 중국 시장은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좀 특별한 점은 테슬라가요. 어제 6.8%가 빠졌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시총이 한 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요. 우리 현대차가 30조대니까요. 한 2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났죠. 테슬라가. 그래서 어제 특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다시 봉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공장이 대부분 이제 그 상해 이쪽에 있죠. 상해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보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전기차 쪽에서 한 23% 정도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한 75% 정도 되니까 거의 압도적인데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한 9%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다가요. 지금 IRA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주춤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를 끌어가는 선두주라고 봤을 때 그런 영향들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고요. 우리한테도 좀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 셀, 소재주들 다 같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저점을 이렇게 깨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김에 애플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림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살짝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종합을 한다고 그러면요. 미국 시장은 아직 21선 위에서 그런대로 탄탄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종합지수나 삼성전자는 21선에 육박해서 이 생명선 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그동안의 시장을 아주 힘있게 끌어왔던 배터리 셀 이 대표 종목들은 그래프가 일단 21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들 중에도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그래프들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요.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들만 특히 코스닥에서 1,5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하고 거래소 합쳐서 한 1,9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1,000억 이상 매도했고요. 기관들도 한 8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이나 큰 물량을 판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외국 애들이 매수 일변도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샀던 것을 봤을 때 최근에는 매도가 오히려 매수한 날보다 더 많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시장에 지금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은요 49조 6천억이니까 큰 변동 없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한 3, 4조 정도 예탁금이 좀 늘었다 이런 거가 이제 좀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급하게 상당폭 큰 금액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으로는 한 3, 4조 정도인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오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50조 가까이 돈들이 유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주식 쪽으로는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예전 이렇게 한 400포인트 정도 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이럴 때는요. 돈들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시장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줬는데 외국 애들 외에는 개인들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 특징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종목은 오늘 별로 다들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힘있게 끌어왔던 대표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SDI,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주들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다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2.2% 빠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어쨌든 SPG입니다. SPG가 오늘 350원 올라줬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SPG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SPG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죠.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9월 20일 날 22,250원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18,350원이거든요. 그러면 근 한 20% 지금 빠져 있는 가격인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선두주다. 이쪽 그 감속기나 소형 모터 쪽에서는 가장 그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출이 한 75% 정도 돼요. 그래서 환율 쪽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덕을 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추세를 보면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SPG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매물대가 요거죠. 이 녹색 선이 매물대라고 봤을 때
요 매물 집중대를 살짝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급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몸이 가벼울 수 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시장은 전체를 안 좋았지만 SPG는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SPG만 그런 게 아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4.7%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앞에 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요. 그래도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PG, 로보티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는 앞에 고점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SPG나 로보티즈나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티즈나 그래프가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모양이 좋은데,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군사용 로봇 쪽에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거 아닌가. 군사용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전망이 좀 좋게 보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봐야 된다. 현대 로템하고 같이 이렇게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이렇게 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이 이 세 개는 다 비슷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로보티즈가 가장 강하긴 한데요. SPG는 이제 실적 면에서 그래도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 SPG를 추천을 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야무지게 움직였죠. 양극재 또 거기다가 음극재 이기까지 이렇게 곁들이면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거의 아마 2배 올랐을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따지면요. 한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니까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쪽이 좀 주춤하면서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한 1.3% 올라줬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늦게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 각도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보다 오히려 최근에는 더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4,000원 정도 올라줬는데요. 포스코 이제 홀딩스는 요즘 와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예전에 포항제철을 보듯이 보면 안 된다. 2차전지 관련해서 소재 쪽에서 신성장 그 동력을 갖췄기 때문에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러면서 최근 몇 달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내놓은 것도 제목이 그렇죠. 철강 저점과 신사업 가치 찾기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쪽은 지금 이제 그렇게 기대할 게 없지만 신사업 쪽에서 특히 이제 리튬 사업 이쪽에서 기대할 게 많다. 그 자회사 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상장사이기 때문에 동사 가치에 반영이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리튬 사업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의 가치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나 또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 지금 광산들이 있죠. 예전에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뒤늦게 후발로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그 오르는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굳이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해 보면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그 다음 앞에 고점이죠. 근데 거기에 딱 지금 육박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여기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아주 그 매물이 없습니다. 거래된 적이 없어요. 이쪽 그 위쪽에서는. 그래서 여기만 지금 고비만 좀 넘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몸이 가볍게 시세가 더 날 수도 있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들어가기 좀 주저가 되신다고 그러면 홀딩스 쪽을 조금 눈여겨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야라는 종목 제가 가끔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소액으로 단타로 이렇게 임하시면 재밌게 매매하실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기업 내용으로는 형편없죠. 거래 정지까지 됐다가 지금 이제 그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다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회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방향 제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CB 발행이라든가 제3자 유상증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경영권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주인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점에서 잡으면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요.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종가로 따졌을 때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앞에 고점이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힘있게 뚫었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회사 내용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되는 걸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매일 상당히 많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참여자들이 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작은 금액으로 단타하시는 분들 딱 하기 좋은 그런 종목 아닌가. 요새 이제 시장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쫓아가면 절대 안 되는 종목 같아요. 급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아주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얼른 이렇게 이익 좀 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매매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21선을 지켜주느냐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21선 이게 깨진다고 그러면요. 약간 투매 양상도 나올 것 같거든요.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올라가든지 미끄러지든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1선 버티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